1945년 8월 15일 일본 무조건 항복.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궈서 일본 항복하게 만들었던 리틀보이와 팬맨, 바로 핵무기에 포함되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리틀보이 팬맨은 원자폭탄이었지만 전세계 핵무기 실험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던 소련의 짜르본바는 수소폭탄으로 분류됩니다. 소련은 짜르본바를 북극해 노바야 제물야 섬 북쪽에 떨궜는데 폭발력만 TNT 5만 킬로톤이었다고 합니다. 지진파만 지구를 3바퀴 돌았고 실험장 900km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의 유리창이 깨졌다는 얘기도 존재하고 있죠. 저렇게 엄청난 파괴력인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미국은 1945년까지 기다리다가 핵을 떨궜을까? 우선 우리는 핵무기가 언제 어디서 왜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은이가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지를, 그리고 미국이 왜 핵무기를 일본에 떨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무려 1903년에 이미 영국 물리학자 어니스트 레더퍼드 프레더릭 소디는 원자 핵 분열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지게 바빴던 대영제국 영국,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원자 핵 분열 폭탄에 대한 관심은 그냥 나가게 된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야 그때 원자 핵 분열 드립치던 애 누구냐면서 영국 정부에서 넘나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대고 있던 제 밑에서 일하던 오토한과 리제 마이트네르라는 학자들이 나치 독일에서 핵분열 현상을 발견했어 인류 최초로 나치 독일이 핵폭탄 개발하기 직전이라는 어마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 유럽을 다 처먹을 것 같았던 나치 독일, 그리고 그 꼬라지 볼 수 없었던 당시 전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 영국은 정부과학위원회에서 핵폭탄 개발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영국 정부는 나치 독일보다 핵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앞으로 무조건 핵무기를 가져야만 전세계 어떤 국가든 함부로 우리 국가에 개길 일이 없겠구나라고 이미 진작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했습니다. 당시 터진 거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론상으로는 개발만 되면 당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무기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말이죠. 물론 그 생각은 얘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8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 처밟고 싶어 했던 미국, 당시 영국이 핵폭탄 오지게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귀까지 들어갑니다. 당연히 미국은 자기들도 갖고 싶어 했었으니 우리 같이 만들자는 뿌뿌뿌 하면서 영국 당시 처칠 총리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미국보다 많은 핵기술력 가지고 있던 영국, 굳이 구태여 미국과 같이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폭탄 오지게 터지던 유럽을 피해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영국보다 영토도 넓고 수많은 이민자 덕분에 인구도 많았던 미국, 아인슈타인도 이미 바다 건너 미국가 있는지 오래. 미국은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미국은 핵무기 개발 공정이 무려 90%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 듣자마자 영국은 지들이 꺼지라고 할 땐 언제고 미국에게 우리같이 만들자 뿌뿌뿌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미국도 짜증나긴 했지만 한편으로 영국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 기술 안 퍼지는 게 일단 급했었습니다. 괜히 기술 퍼지면 저런 애들 오지게 설칠 테니 말이죠. 일단 영국 섬에 앉아있던 핵무기 과학자들부터 싹 다 대서양 건너게에서 기술 보완부터 해야 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루즈벨트와 처칠은 핵협력 협정을 통해 핵폭탄 공동연구 생산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40여 명의 영국 핵무기 과학자들까지 미국 맨하튼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나치 독일을 피해 건너온 전세계 수많은 과학자들까지 당시 20억 달러 이상의 어마무시한 예산을 다 퍼부었던 보조 인력 13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끝났지만 일본 혼자 객기 부리고 있을 무렵이었던 1945년 7월 핵무기 실험이 성공합니다. 핵 터친 거 성공한 날은 미국, 영국, 소련이 이미 5월에 항복한 나치 독일을 이제 어떻게 요리할지 협의하는 포츠담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회담 가서 핵 잘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트루먼과 윈스턴 처칠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옆에 앉아있던 소련 스탈린 짱은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핵무기가 없었는데 미국, 영국이 그동안 공동으로 개발하던 핵무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회담하다 말고 들었으니 말이죠.
그 소식은 소련 스탈린에게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포츠담 회담에서는 이미 나치 독일도 항복했으니 니들도 객기 그만 부리고 항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포츠담 회담 가볍게 개무시하며 6월 7월 지나도록 객기 부리며 버티고 있던 일본. 결국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핵무기 실험은 2차 3차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왜? 여기서 우리는 왜 미국이 굳이 구태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떨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을 그냥 이기려고 떨궜다고 배웠는데, 당시 일본의 핵떨군 1945년 8월 직전의 상황은 이미 4월 30일에 히틀러는 요단강 건너 있었고 5월 8일에는 나치 독일 정부가 항복해서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서도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일본 군들은 개박살나고 있었죠. 일본군이 항복을 안 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분명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이제 강력한 강대국 미국 소련의 경쟁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어버린 미국, 핵무기 만들려다 포기했던 소련에게 우리가 실제로 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미국, 그리고 더 이상의 전력 소모 없이 짧고 굵게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미국, 그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무기를 굳이 구태여 쐈을 것이란 국제정치학계의 정설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핵무기 있는 국가에게 개기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세상 물정 조금이라도 알던 국가 지도자라면 당시 누구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돼지 삼부자도 100대 1000대 세습 해먹으려고 핵무기 만들고 난리를 쳐온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맨하튼 프로젝트 같이 했던 영국은 이제 당연히 미국이 핵기술 지들한테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